철없는 자식의 뒤늦은 후에 눈물 젖은 참회로 무너진 일상과 드리워진 그림자. 민주는 햇살이 창문 틈으로 가늘게 스며드는 오전에도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은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의 주변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다 마신 캔 음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쌓여있던 세탁물 더미가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 게임 캐릭터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젠장, 또 졌잖아. 이런 운 없는 새끼. 민준의 입에서 불평 섞인 말이 거칠게 튀어나왔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쉰 아내 수연은 이미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교차하는 듯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민준 씨, 오늘도 애 유치원만 보내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건가요? 당신 아버님, 병원비도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말 좀 해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유치원 버스를 향해 깡총깡총 뛰어갔습니다.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마저 민준에게는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무심하게 스쳐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민준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시절의 화목함과 순수함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민주는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는 못 본 척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등 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채무 독촉장과 법원 서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마치 민준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 같았고 그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곰팡이 핀 벽지와 갈라진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재개발 예정지의 삭막한 풍경은 민준의 불안정한 현재와 미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매달 받는 용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돈마저 게임이나 유흥비로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무너진 자신을 만들었음에도 민주는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당장의 즐거움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채 말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채무 독촉. 민주는 번화가의 한 세련된 카페에서 친구인 동수, 현철과 어울려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시시콜콜한 농담과 현실 도피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 주식으로 대박난 친구의 소문, 주말에 갈 유흥가 정보 따위였죠. 민주는 아내 수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나 밀려드는 채무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크게 웃으며 주변의 시선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년의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찾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민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큰 손실을 본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민준이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가 너 믿고 투자한 돈이 얼만데. 민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친구들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여긴 좀 사람들도 많은데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하지만 김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붙잡고 채무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카페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고성과 실랑이는 카페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섬뜩한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내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면 참 좋겠다. 내가 다음엔 부모님 찾아갈 거야. 내 부모님 얼굴 한번 봐야 정신 차리겠지. 민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현관문 앞에 놓인 또 다른 채무 독촉장을 발견하고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 문구는 그의 심장을 더욱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현실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그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에 또다시 기대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도 밀려왔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삶이 이제 부모님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몸서리쳤습니다. 부모님의 병원 방문과 민준의 외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은 민준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검사를 마친 듯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늘게 쉬어가는 숨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은 민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옆을 지키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아범아, 아버지가 통 기력이 없으시다. 자꾸만 기침도 심해지시고 어지럽다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하는 지경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근심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조급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내 수연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민준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웠습니다. 또 다시 밀린 관리비와 딸 지우의 학원비 문제로 다투는 내용이었죠. 민준은 부모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돈 문제를 해결할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를 더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부모님의 건강보다 자신의 불안한 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을 구할 궁리뿐이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온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결국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술기운에 잠이 든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이제 극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며 부모님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했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소식과 충격. 어느 날 새벽 잠들어 있던 민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의 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최근 며칠간 악몽에 시달리던 터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되시죠? 서울경찰서 박 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민준은 몽롱한 정신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멍멍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허둥지둥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대로 잠그지도 못한 단추와 구겨진 옷차림은 그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는 민준을 안내하며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유감의 빛이 스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준 씨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더군요. 사고 당시 부모님께서는 이미 상당한 피로 상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의 설명에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빚 때문에 밤늦게까지 그 위험한 대리운전을 하셨다는 사실은 민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자신의 무책임함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며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그분들을 대했는지에 대한 장면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현실의 무게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철없는 행동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는 고통스러운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절규. 민주는 병원 영안실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수연이 말없이 서서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영안실 문 안쪽으로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그 모습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자신이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할 때도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철없던 행동들과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던 수많은 말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주먹으로 차가운 바닥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조문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민준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민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그 사랑을 자신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함께 부모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갚지 못한 자식의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남겨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민주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면도는커녕 세수조차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과 푸석한 얼굴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수연은 딸 지우를 돌보면서도 민준에게 지칠 줄 모르는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격려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그만 일어나요. 지우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죠.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연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헌신적인 모습과 지우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냉담하고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대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과 굳은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스러웠고 매일 밤 파스를 붙여야 잠들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지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방 한쪽에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늦게 집에 돌아온 민주는 잠든 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허함이 아닌 강한 책임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며 자신을 채찍질했고 그 변화는 조금씩 그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참회로 민주는 밤늦도록 불을 밝힌 서재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부모님께 미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기 위해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텅 비어 있던 화면이 조금씩 글자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의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회록에는 철없는 자식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들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그에 대한 자신의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죠.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하나하나 고백하듯이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민주는 글을 쓰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노트북 키보드를 적셨고 글자들은 희미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써나갔습니다. 참회록은 그의 깊은 후회와 함께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부모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까지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참회록을 읽어본 수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아주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수연의 따뜻한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참회록은 민준의 유튜브 롱폼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삶과 희망. 시간이 흘러 민주는 부모님께 바치는 참회록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렸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진심 어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꾸준히 일하며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책임한 민준이 아니었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주는 아내 수연과 딸 지우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민주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엔 자전거 타러 오자. 지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재 책상에 앉아 다음 유튜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모님의 영정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께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힌 참회록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고 옆에는 새로운 영상 기획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주는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